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는 폐렴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하는 폐렴을 노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은 폐렴에 걸려도 거의 죽지 않지만 65세 이상은 폐렴에 걸리면 무려 23에서 40%가 사망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렴에 걸렸다 하면 57%가 사망하십니다. 약장TV에서는 노인성 폐렴의 중요성과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폐렴 예방주사에 대해서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9년도에 발표를 한 2018년도 사망 원인 순위입니다. 암 때문에 가장 많이 사망하고 계시고요. 심장마비 같은 심장질환으로 두 번째로 사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폐렴으로 사망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원인인 폐렴만 잘 관리를 해도 사망률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폐렴 증상이 젊은 사람과 노인이 많이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폐렴에 걸리면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누런 가래가 끓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교적 진단이 쉽기 때문에 폐렴을 빨리 발견하고 폐렴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지 않고 기침도 별로 안 하고 누런 가래도 별로 이렇게 뱉지를 못하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이 나야지 세균하고 잘 싸울 수가 있는데,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 가지고 열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면역력이 튼튼해야지 백혈구 수치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세균에 감염이 되어도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균과 싸울 능력이 없고 그냥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고 이런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혼란이 느껴져서 정신적으로 혼란만 느끼는 그런 폐렴 같지 않은, 감기 같지 않은 이상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감기 증상이 전혀 없어도 엑스레이 같은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객단 검사, 가래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세균을 보기 위해서 객단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또 하고 소변 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분들께서 아니 감기 증상이 전혀 없는데 이것저것 폐 엑스레이는 왜 찍고 검사를 많이 하냐, 과잉 진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이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게 더 권장이 되고, 폐렴을 잡아내는 방법이 잡아내야지 더 좋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폐렴 예방 주사입니다. 이 주사로 폐렴을 원천적으로 잘 안 걸리게끔 하는 방법이 이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폐렴 예방 주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독감을 우리가 매년 10월 정도가 되면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이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는 게 좋습니다. 왜 맞는 게 좋냐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걸리면 독감으로 끝나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때문에 합병증으로
폐렴이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독감 자체를 막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폐렴 예방주사가 있죠. 폐렴 예방주사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23가 폐렴 예방주사가 있고, 동네 병원에서 돈을 내고 한 15만 원 정도 내고서 접종을 하는 13가 폐렴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그 보건소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포스터에 평생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65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 무료 접종만 맞으면 다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보건소 접종만 가지고 안 되고 병원에서 유료로 맞는 폐렴 예방주사를 두 가지를 다 꼭 맞는 게 좋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맞기 전에 병원 가서 먼저 맞으셔야 돼요. 그게 효과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한 50세 이상부터 그냥 맞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권고가 되고 있고요. 동네 병원에서 13가 폐렴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65세가 돼서 65세 이상 때 보건소에서 무료로 23가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이미 보건소에서 맞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65세 이상인데 보건소에서 먼저 맞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맞고 1년 정도 후에, 1년 이상 그 후에 동네 병원 가셔가지고 돈을 내시고 13가 폐렴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먼저 맞았다고 하면 이제 지금 병원 가서 맞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돈을 내고 맞는 주사를 꼭 맞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동네 병원에서는 13가 백신을 놔주는데요. 13가라는 거는 13가지 폐렴균을 예방해주는 백신이고요. 보건소에서 놔주는 23가 백신은 23가지의 폐렴균을 막아주는 그런 예방주사입니다. 그러면은 동네 병원은 13가지고 보건소 거는 23가지인데 그러면 23가지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23가지를 막아주니까 23가지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효과가 좀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 거는 23가지를 막는 대신에 우리가 면역 기능 중에서 비세포 면역이라고 요거 한 가지만 되는 단점이 있고요. 이 면역력의 세기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세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병원에서 따로 놔주는 13가 백신은 단백 결합 백신이라고 해서 더 플러스 알파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서도 T세포와 B세포를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막아주는, 그 면역력이 생기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이 면역을 기억하는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하고 더 강력한 효과가 있고, 13가 백신을 맞은 다음에 나중에 보건소 백신을 또 맞으면 그 보건소 백신이 들어오면서 13가 먼저 맞았던, 옛날에 맞았던, 수년 전에 맞았던 그 동네 병원의 예방주사의 효과를 더 강력하게 해주는, 증폭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거 하나, 그 다음에 23가지로 많이 해주는 거 하나, 둘 다 맞으시는 게 확실하게 좋다. 자, 예방접종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통증이, 이 맞은 부위에 통증이 생기거나 빨갛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부어오르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48시간 내로 다시 피부가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맞은 직후에는 좀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지럽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한 10분 정도 일단 가만히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바깥에 가시는 게 좋고요. 폐렴 주사를 맞았더니 감기 증세가 생긴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감기 비슷한 증세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독감 예방 주사보다 폐렴 예방 주사가 조금 더 이런 부작용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폐렴의 위험성과 그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폐렴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보건소에서 놔준 무료 폐렴 예방 주사 말고 병원에서 별도로 맞는 폐렴 예방 주사를 꼭 별도로 맞으셔야 사망 원인 3위를 그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막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기를 약속을 하면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